여성이 새벽 3시에 혼자 조깅한다고? 이어폰을 끼고 주변을 경계하지도 않고요. 미국 여성 안전운동가 에밀리 로드리게스는 분노했습니다. 이 영상은 명백한 조작이었고 전 세계 여성들에게 위험한 환상을 심는 범죄였습니다. 10년간 뉴욕 거리에서 여성의 안전을 위해 싸워온 그녀는 매년 증가하는 야간 범죄 통계를 벽에 붙여두고 있었죠. 센트럴파크를 새벽에 혼자 걷는 여성은 없습니다. 그건 자살 행위니까요. 에밀리는 28만 팔로워에게 선언했습니다. 직접 서울에 가서 이 거짓말을 폭로하겠다고요. 하지만 청계천에서 그녀가 목격한 건 상상을 뒤엎는 광경이었습니다. 밤 12시에 유모차를 끄는 가족, 새벽 2시에 책 읽는 여성, 새벽 3시에 조깅하는 여성 97명. 에밀리는 극단적 실험까지 감행했습니다. 새벽 3시 가장 어두운 곳에서 위험 상황을 연출하자 10초 만에 5명이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영상은 5천만 조회수를 기록했고 CNN과 BBC가 현장으로 달려왔으며 유엔이 그녀를 초청했습니다. 전 세계 80개 도시가 청계천 모델을 요청했죠. 대체 청계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 여성의 의심이 어떻게 세계를 바꿨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7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작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 세계 어디서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로드리게스입니다. 뉴욕에서 10년째 여성 안전 운동을 하고 있어요. 세이프 워크 어메러커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미국 전역의 여성들이 밤에 안전하게 걷도록 돕는 일을 하죠. 제 사무실 벽에는 숫자들이 붙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매년 야간 시간대에 발생하는 여성 대상 범죄 건수예요. 폭행, 강도, 성폭력. 이 숫자들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저는 이 현실을 바꾸려고 10년을 싸웠습니다. 가로등 추가 설치를 요구했고 경찰 순찰을 늘려달라 청원했고 여성 호신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하지만 뉴욕에서 새벽 2시에 센트럴파크를 혼자 걷는 여성은 여전히 없습니다. 그건 자살 행위니까요. 그런데 3주 전 제 동료가 이상한 영상을 보내왔어요. 한국 서울의 청계천이라는 곳에서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한 여성이 혼자 조깅을 하고 있었죠. 이어폰을 끼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주변을 전혀 경계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조작이라고 판단했어요. 그런 장면은 현실에서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영상은 계속 올라왔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찍은 다양한 시간대의 영상들이었어요. 밤 11시에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여성, 새벽 4시에 유모차를 끌고 산책하는 가족, 심야에 혼자 운동하는 중년 여성들.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연출이었고 전 세계 여성들에게 잘못된 환상을 심어주는 위험한 콘텐츠였으니까요.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건 댓글들이었어요. 여러 나라 여성들이 부러워하는 댓글을 달고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진실을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영상들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실제로는 불가능한 장면들인지 직접 증명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2주 동안 청계천에 대한 모든 자료를 모았습니다. CCTV 배치도, 경찰 인력 현황, 조명 시설 분포도까지 확인했죠. 그리고 완벽한 폭로 계획을 세웠어요. 직접 현장에 가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하고 영상 속 장면들이 연출이었음을 밝히는 거였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목적지는 서울, 인천국제공항이었어요. 제 SNS 팔로워 28만 명에게 예고했죠. 한국의 안전신화가 얼마나 허구인지 직접 보여주겠다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뉴욕 브루클린의 제 아파트 창문을 통해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밤 10시였지만 거리에는 여성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24시간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밤 10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았을 때는 10시 40분이었어요. 저는 즉시 핸드폰으로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밤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 혼자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했죠. 택시 기사는 50대 남성이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뉴욕이었다면 절대 혼자 타지 않았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기사님은 제게 물었어요. 처음 오셨어요? 어디 가세요? 저는 호텔 이름을 말했고 기사님은 명동 쪽이네요. 4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혼자 걷는 여성들도 보였습니다. 편의점에서 나오는 여성,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여성,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여성. 저는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렸지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는데 직원이 물었어요. 여행 오셨어요? 저는 일 때문에 왔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청계천은 꼭 가보세요. 새벽에 가면 정말 좋아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새벽에요? 외국인 여성 혼자 새벽에 청계천을 가라고요? 위험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위험요? 아니요. 오히려 새벽이 더 조용하고 좋아요. 운동하시는 분들 많고요. 저는 그냥 웃으며 방키를 받았습니다. 연출이 정말 철저하다고 생각했어요. 방에 짐을 풀고 나니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지금 당장 청계천에 가보기로요. 영상 속 장면들이 연출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예고 없이 가야 했으니까요. 저는 가디건을 걸치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택시로 10분 거리였어요. 기사님께 청계천 입구에 내려달라고 했죠. 내리면서 저는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밤 11시 50분입니다. 한국 서울의 청계천에 도착했어요. 앞으로 제가 보는 것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 광경은 가족이었습니다. 아빠가 유모차를 밀고 엄마가 옆에서 걷고 있었어요. 유모차 안에는 잠든 아기가 있었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밤 12시가 다 된 시간에 아기를 데리고 산책을 한다고요? 조금 더 걸어가니 벤치가 보였어요.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이어폰을 끼고 노트북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혼자요. 저는 카메라를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저 여성을 보세요. 밤 12시에 혼자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더 걸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남성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성 2명이 함께 빠르게 걷고 있었고 60대 남성이 천천히 조깅을 하고 있었죠. 모두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CCTV가 보였어요. 조명도 밝았고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새벽 12시가 넘었는데도 청계천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30분을 앉아 있었어요. 그동안 제 앞을 지나간 여성이 12명이었습니다. 혼자 걷는 여성이 7명, 친구와 함께 걷는 여성이 5명. 모두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주변을 경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실시간 방송을 끊고 호텔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제가 못 본 뭔가가요. 내일 다시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더 오래, 더 자세히요. 다음 날, 저는 계획을 바꿨습니다. 폭로가 아니라 관찰이 필요했어요. 정확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죠. 저는 오후 11시에 청계천에 도착해서 새벽 5시까지 머무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밤 11시 청계천 광교 근처에 자리를 잡았어요.
노트북과 카메라, 그리고 시간대별로 기록할 수첩을 준비했죠. 저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혼자 있는 여성의 수를요. 밤 11시부터 12시 사이 1시간 동안 제 앞을 지나간 혼자 걷는 여성은 23명이었습니다. 조깅하는 여성이 9명, 천천히 산책하는 여성이 11명, 벤치에 앉아있는 여성이 3명이었어요. 누구도 주변을 두리번거리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빠르게 지나가려 하지 않았어요. 자정이 지났습니다. 사람이 줄어들 거라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깅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30대 여성 2명이 함께 달리고 있었고 50대로 보이는 여성이 빠른 속도로 제 앞을 지나갔어요. 저는 그 50대 여성을 따라갔습니다.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죠. 실례지만 인터뷰 가능할까요? 여성은 멈춰 섰어요. 네, 괜찮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혼자 운동하시는 게 무섭지 않으세요? 그녀가 웃었어요. 무섭다고요? 왜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새벽 12시가 넘었잖아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3년째 매일 새벽 5시에 여기 나와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11시쯤 되거든요. 씻고 나면 12시 반. 그때 나와서 1시간 정도 뛰고 들어가요. 매일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365일이요. 비 오는 날만 빼고요. 여기 오면 아는 사람들도 많아요. 저 아주머니도 매일 나오시고라며 지나가는 60대 여성을 가리켰어요. 날씨 좋으면 새벽 4시쯤 사람 제일 많아요. 그녀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벤치로 돌아와 앉았어요. 새벽 1시였습니다. 새벽 1시부터 2시 사이 사람이 가장 적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자 걷는 여성이 11명 지나갔습니다. 그중 1명은 책을 들고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했죠. 저는 또 다가갔습니다. 이 시간에 책을 읽으세요? 여성은 2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네, 집에서 읽으면 졸려서요. 여기 나오면 정신이 또렷해져요. 혼자 나오는 게 무섭지 않아요? 제가 물었죠.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사람도 있고 밝고 CCTV도 많잖아요. 오히려 집 가는 길이 더 어두워요. 그녀는 다시 책에 집중했습니다. 새벽 2시가 되자 편의점에서 나오는 여성이 보였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알바생이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커피를 샀어요. 계산하면서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일하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졸리고요라고 그녀가 답했어요. 그런데 무섭지는 않으세요? 밤에 혼자 일하는 거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섭진 않아요. 손님도 계속 오시고 이상한 사람 없어요. 오히려 새벽에 조깅하시는 분들이 들러서 괜찮아요. 저는 편의점 밖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새벽 3시가 지났어요. 가장 어둡고 조용한 시간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남성, 천천히 걷는 노부부, 혼자 스트레칭하는 여성. 새벽 4시,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운동하러 나온 사람들이 많아졌죠. 50대 이상 여성들이 단체로 빠르게 걷기를 하고 있었고, 요가 매트를 들고 나온 30대 여성도 보였어요. 새벽 5시, 저는 6시간 동안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혼자 걷는 여성 총 97명. 위험한 상황 제로. 주변을 경계하는 여성 제로. 저는 노트북을 닫았어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알던 상식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히 CCTV나 조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근본적인 것이 다른 거였죠. 저는 알아내야 했어요. 관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직접 경험해야 했어요. 뉴욕에서 절대 할 수 없었던 것들을 여기서 시도해 보기로 했죠. 만약 정말 안전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첫 번째 실험은 새벽 2시 혼자 조깅이었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청계천으로 나왔어요.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팔에 차고 가벼운 차림으로요. 뉴욕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복장이었습니다. 달리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그리고 주변을 의식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요. 5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10분, 15분, 20분. 저는 계속 달렸습니다. 가끔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사람들과 스쳐 지나갔죠. 누구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았어요. 30분을 뛰고 멈췄습니다. 숨이 찼어요.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제 몸이 긴장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뉴욕에서는 밤에 나가면 항상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실험은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밤 11시에 벤치에 앉아서 우는 연기를 하기로 했죠. 혼자 있는 여성이 우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무시할까요? 아니면 다가올까요? 저는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척했어요. 2분이 지났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으세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40대 여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라고 답했죠. 여성은 정말 괜찮으세요? 도와드릴 거 없어요?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어요. 여성은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5분 후 다른 사람이 다가왔어요. 이번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또 괜찮다고 답했죠. 10분 안에 3명이 다가왔습니다. 3명 모두 저를 걱정했어요. 저는 실험을 멈췄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세 번째 실험은 분실물이었어요. 새벽 1시, 청계천 다리 위에서 일부러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보이는 곳에 두고 20m 떨어진 벤치에 앉았어요. 누가 가져갈까요? 3분이 지났습니다. 조깅하던 남성이 핸드폰을 발견했어요. 그는 핸드폰을 주웠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죠. 저는 숨죽이며 지켜봤어요. 남성은 핸드폰을 들고 근처를 천천히 걸으며 주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그거 제 핸드폰인 것 같은데요. 남성은 환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건네줬습니다. 어머, 다행이다. 떨어뜨리신 거예요? 여기 두면 안 돼요. 찾기 힘들잖아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남성은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조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네 번째 실험까지 했습니다. 길을 물어보기, 늦은 시간 편의점 이용하기, 어두운 구간 혼자 걷기. 모든 실험에서 위험한 상황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먼저 도움을 줬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10년 동안 제가 배우고 가르쳤던 모든 것이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밤에는 혼자 다니지 마라. 이어폰을 끼지 마라. 항상 주변을 경계하라. 이 모든 규칙이 청계천에서는 필요 없었어요. 마지막 실험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CCTV나 조명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의 문제도 아니었죠. 그럼 뭘까요? 무엇이 이 도시를 다르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알아내야 했습니다. 내일은 경찰서에 가보기로 했어요. 그들이 뭔가 특별한 방법을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경찰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이었어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종로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청계천 관할 경찰서였어요. 저는 야간 순찰 담당 경찰관을 만나고 싶다고 했죠. 10분 후, 김경이라는 40대 남성이 나왔습니다. 청계천 야간 치안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고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지난 3일간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새벽에도 혼자 다니는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경찰 인력을 얼마나 배치하시나요? 김경희가 웃었어요. 청계천의 야간 순찰 경찰은 2팀입니다. 한 팀에 2명씩이요. 총 4명이죠.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4명이요? 청계천 전체를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누가 지키는 건가요? 제가 물었죠. 김경희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시민들이요. 우리는 사실 보조일 뿐이에요. 청계천은 시민들이 지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뜻이죠? 김경희가 설명했습니다. 청계천에는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동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죠.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교대로 순찰을 돕니다. 그리고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 직원들, 심야운동하는 시민들, 이 모든 사람이 서로를 지켜봐요. 그게 효과가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경희가 파일을 꺼냈어요. 청계천 야간 범죄율입니다. 지난 3년간 연평균 12건이에요. 대부분 경미한 싸움이나 분실물 신고고요. 강력 범죄는 제로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어요. 연간 12건. 뉴욕 센트럴파크는 월 평균 50건이 넘었습니다. 자율방범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죠. 김경희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밤 10시에 광교 쪽으로 오세요. 소개해드릴게요. 밤 10시, 저는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3명의 여성이 서 있었어요. 60대로 보이는 할머니 2분과 50대 여성 1분이었죠. 형광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순찰조예요. 가장 연세가 많아 보이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같이 걸으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걸으면서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할머니가 답했어요. 저는 5년 됐어요. 퇴직하고 시간이 남아서 시작했죠. 처음엔 우리 손녀 걱정 때문이었어요. 밤에 학원 끝나고 혼자 걷는 게 불안해서요. 지금은 안 불안하세요? 제가 물었죠. 지금은 괜찮아요. 우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편의점 사장님도 계속 지켜봐요. 저기 치킨집 사장님도요. 다들 서로 알거든요. 50대 여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기 저 여자분 보이세요? 매일 밤 11시에 조깅 나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못 나오는 날에도 저분이 계시면 안심이 되죠. 저분도 우리 알아요. 순찰을 하는 2시간 동안 할머니들은 지나가는 사람 대부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분은 회사원이에요. 야근하고 스트레스 풀러 나오시죠. 저 아가씨는 대학생이에요. 시험 기간에 여기서 공부해요. 저 부부는 신혼부부예요. 매일 산책하러 나와요.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감시가 아니었습니다. 돌봄이었죠. 다음 날, 저는 새벽 2시에 편의점에 갔습니다. 20대 여성 알바생이 혼자 일하고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혼자 일하는 거 안 무서워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이상한 사람 오면 저기 치킨집 사장님한테 연락해요. 바로 나오세요. 자주 그러세요? 제가 물었죠. 아니요,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알고만 있어도 든든하거든요. 저는 치킨집으로 갔습니다. 사장님은 50대 남성이었어요. 편의점 알바생을 지켜주신다고요? 사장님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 딸 또래예요. 내 딸이 다른 동네에서 일할 때도 누군가 지켜줬으면 좋겠잖아요. 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청계천을 안전하게 만드는 건 CCTV 500대가 아니었어요. 경찰 인력도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알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었죠. 뉴욕에서 저는 10년 동안 시스템을 바꾸려고 싸웠습니다. 더 많은 경찰, 더 밝은 가로등, 더 많은 CCTV. 하지만 여기서는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였어요. 우리가 서로를 지킨다는 믿음이었죠.
저는 호텔로 돌아와 SNS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청계천의 안전은 연출이 아닙니다. 이건 한 사회가 선택한 방식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 글은 100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이 시스템이 작동할까요? 저는 마지막 실험을 계획했어요. 새벽 3시, 청계천에서 가장 어두운 구간을 선택했습니다. 다리 아래 조명이 약한 곳이었죠. 저는 친구에게 부탁했어요. 한국에 사는 미국인 친구였습니다. 나한테 시비를 거는 척해줘. 진짜처럼요. 친구는 망설였어요. 괜찮겠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고 싶어. 새벽 3시 15분,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고, 친구가 다가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뭐 하는 거야? 왜 여기 앉아 있어? 저는 무시했습니다. 친구가 더 큰 소리로 말했죠. 말 걸면 대답해야지. 10초가 지났습니다. 20m 떨어진 곳에서 조깅하던 남성이 멈춰 섰어요. 그리고 이쪽을 봤습니다. 친구가 계속 연기를 했어요. 야, 너 어디서 왔어? 조깅하던 남성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남성도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편의점에서 나온 사람, 다리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 30초 만에 5명이 모였습니다. 한 남성이 친구에게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친구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친구예요. 저는 일어나서 말했죠. 실험이었어요. 죄송합니다. 5명 모두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장난으로라도 그러시면 안 돼요. 깜짝 놀랐잖아요. 다른 분이 저를 걱정스럽게 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과했어요. 사람들은 천천히 흩어졌지만 한 분은 10분 정도 더 근처에 있다가 가셨습니다. 다음 날 2번째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번엔 실제 상황이었어요. 밤 11시쯤 취객 한 명이 청계천 벤치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20대 여성이 그 옆을 지나가는데 취객이 깨어나서 말을 걸었어요. 아가씨, 어디가? 여성이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취객이 일어나서 따라가려고 했죠. 그때 편의점에서 2명이 나왔어요. 아저씨, 여기서 뭐 하세요? 취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길 물어보려고. 한 명이 여성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물었고 다른 한 명은 취객을 벤치에 앉혔어요. 대리 불러드릴까요? 취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5분 후 경찰이 왔어요. 신고는 편의점 직원이 한 게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던 조깅하는 사람이 전화한 거였죠. 저는 모든 걸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도 아니었죠. 이건 하나의 문화였어요. 모르는 사람이라도 위험에 처하면 돕는다는 당연한 원칙이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하철에서 누군가 쓰러져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방관자 효과죠. 여기서는 달랐어요. 누군가 위험하면 즉시 움직였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와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문화입니다. 업로드하고 30분 만에 댓글이 1000개를 넘었습니다. 대부분이 물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답했습니다. 해야 합니다. 제 SNS 팔로워는 원래 28만 명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150만 명이 됐어요. 청계천 영상들은 총 5천만 조회수를 기록했죠. 댓글은 50개 언어로 달렸습니다. 멕시코에서도 이게 가능할까요? 런던에서 시도해보고 싶어요. 내 딸도 이렇게 안전하게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CNN이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인터뷰 요청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BBC, 알자지라, 프랑스 24. 일주일 안에 15개 언론사가 저를 찾았죠. 하지만 저는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저를 인터뷰할 게 아니라 청계천에 직접 오세요.
그들이 왔습니다. CNN 취재팀이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3일 동안 청계천에서 24시간 촬영을 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앵커는 생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3일 밤을 관찰했습니다. 단 한 건의 위험 상황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BBC는 더 나갔습니다. 여성 기자를 새벽 2시에 혼자 보냈어요. 숨겨진 카메라로 촬영했죠. 기자는 1시간 동안 걸었고 7명이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위험한 상황은 제로였어요.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실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여성이 두려움 없이 걷는 도시가 실제로 존재한다. 기사는 청계천을 분석했어요. 인구 밀도, CCTV 개수, 경찰 인력. 하지만 결론은 달랐습니다. 기술이나 인력이 아니라 신뢰가 이 도시를 안전하게 만든다. 파급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런던 시장이 청계천 방문을 발표했어요. 파리 시의회는 청계천 모델 연구팀을 구성했죠. 베를린, 암스테르담, 시드니. 전 세계 도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반응은 여성 단체들에게서 나왔어요. 40개국 200개 단체가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 도시에서도 가능할까요? 저는 모든 메시지에 답했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UN 위먼이 저를 초청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열리는 여성 안전 포럼이었어요. 저는 30분 발표를 준비했죠. 제목은 청계천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강연장에는 80개국 대표가 모였어요. 저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새벽 3시 청계천, 혼자 조깅하는 여성들, 서로를 돌보는 시민들. 강연이 끝나자 5분간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케냐 대표가 물었어요. 우리는 CCTV를 살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능할까요? 저는 답했습니다. 청계천의 핵심은 CCTV가 아닙니다. 서로를 아는 것, 서로를 돌보는 것입니다. 이건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회의가 끝나고 30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저는 청계천에서 만난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 명씩 시작하세요. 당신이 먼저 거리를 걷고 이웃을 알아가고 서로 인사하세요. 저는 서울에 3주 더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12개국 언론과 인터뷰했고 8개 도시 대표단을 청계천으로 안내했어요. 모두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의심, 그 다음은 놀라움, 마지막은 희망이었죠. 귀국 전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청계천을 걸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죠. 매일 새벽 5시에 조깅하는 50대 여성, 책 읽는 20대 학생, 자율방범대 할머니들.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알아봤어요. 미국 가시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믿음에서 시작하면 돼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우리가 서로를 지킬 거라는 믿음이요.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세이프워크 NYC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센트럴파크 한 구역을 선택했어요. 청계천 모델을 적용하기로 했죠. 첫 단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함께 걷는 사람들이었죠. 첫날 7명이 왔습니다. 일주일 후 30명이 됐어요. 두 번째 단계는 연결이었습니다. 공원 주변 가게 주인들을 만났어요. 24시간 편의점, 심야 식당, 택시 기사들. 서로를 알아가자고 제안했죠. 그들이 동의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어요. 그 구역 야간 범죄가 35% 감소했습니다. 경찰 인력은 그대로였고 CCTV도 늘지 않았어요. 달라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런던이 시작했습니다. 하이드파크에서 청계천 모델을 적용했죠. 파리는 센 강변을, 베를린은 티어가르텐을 선택했어요. 6개월 후, 세 도시 모두 긍정적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에 갔습니다.
청계천은 그대로였어요. 새벽 3시, 여전히 조깅하는 여성들이 있었고, 자율방범대 할머니들도 계셨죠. 한 할머니가 저를 알아봤어요. 다시 오셨네요. 저는 물었습니다. 뉴욕에서 시작했어요.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바뀌는 거예요. 뭘 믿는 건가요? 제가 물었죠. 할머니가 답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지킨다는 걸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안전은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였죠. 서로를 믿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를 지키는 것. 그게 청계천이 가르쳐준 전부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 첫 발을 내딛고 있을 거예요. 밤거리를 걷고, 이웃에게 인사하고, 낯선 사람을 돌아보면서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